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9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25번까지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갈 차례죠.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차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죠. 26번, 다음과 같은 규약을 가진 향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네에 상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었나 봐요.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이 각자 쌀 한 대에 빈 가마니 한 장씩을 낸다. 서로 도와주자. 그렇죠? 환난 상휼. 그렇죠? 30세 이하 문반도 무반도 아닌 자들을 수학, 효경, 동자습 등의 서적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은 함께 관한다. 덕업상권. 그렇죠? 소송이 있을 때는 계장, 유사가 잘잘못을 가리되 시비를 가리기가 곤란하면 사족들이 회의하여 결정한다. 잘잘못을 서로 따져줘야 된다. 과실상규. 죄 없는 사람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되면 억울한 죄를 도와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향약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출처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율곡전서. 그렇죠? 율곡전서라고 하면 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 있는 향약은 청주의 서원향약. 자, 1번 한번 볼게요. 향약을 물어보고 있네요. 틀린 거. 이황 등을 위해서도 이황 등에 의해서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예안 향약. 역시 향약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고. 자, 두 번째. 매향을 통해서 평안을 기원하는 것은 향도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나무를 매장하는 풍습.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무리하면 그 향나무를 매장하던 풍습, 그것을 활동했던 사람들, 무리들 향도. 그래서 맨 처음에 불교 신앙 단체였다가 고려 후기로 가면서 농민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지금은 이제 조선이겠죠. 조선으로 가면서 민간 신앙까지 아우르는 공동체의 성격이 되었다. 마을 청년들, 청년회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향도. 사림의 농민 지배를 강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약을 가지고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상호 부조와 유교 윤리를 실천했던 것이 향약. 다섯 번째, 조광조가 널리 시행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약의 시행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중종 때. 자, 27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 시기를 찾아보자. 놀보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많은 논과 밭을 저 혼자 차지하고 농사짓기를 일삼는다. 물 좋은 논에 모를 심고요. 살찐 밭에 면화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비탈밭에 담배하고요. 담배가 나왔으니 뭡니까? 조선 후기. 그렇죠? 흥부는 2월 동평에 가리질하기, 3, 4월에 부침질하기, 1등 전답 문헌갈기, 이 집 저 집 돌며 이영 엮기, 임노동자, 소장농, 굳은 날에 멍석말기, 품팔이 이런 것들 엄청 힘들죠. 이게 뭐예요? 분농과 빈농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 상황. 그리고 놀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 다 지었다라는 얘기, 광작. 그렇죠? 1번, 전국적으로 장시가 널리 확산되었으니 조선 후기 18세기, 그렇죠? 18세기 말 옆에 가면 장시가 천여 개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광작과 상품작물의 확대는 사료 속에서도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상업작물을 위한 관영상점은 고려입니다. 관영상점 고려시대. 그렇죠? 이 문구는 잘 좀 기억해 놓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관영상점, 점포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다. 네 번째,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출연을 했으니 덕대라 하면 전문적인 경영가 조선 후기. 자, 다섯 번째,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바뀌는 현상이 나왔으니 정률지대는 타조법이죠. 정액지대는 도조법입니다. 자, 소장농은 무엇이 유리한가요? 도조법이 유리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지금 도조법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조선 후기 상황 맞지요? 타조법이라고 하면 조선 전기니까. 그래서 27번, 3번, 2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리니까 퍼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그 돈은 써야 된다라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렇죠. 그래서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다. 누굽니까? 박제가지요. 중상학파 박제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고 그렇죠. 박제가는 이제 대표적으로 북학의 그렇죠. 그래서 북학 청해 문물을 소개하고 천 문물을 다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수레와 선박의 이용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 자, 1번 백미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 정상기입니다. 십리척은 대동여지도 김정호 그렇죠. 두 번째 지봉유설 이수광이죠.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게 이제 천주시리 내용이 있었고 세 번째 열알기에서 화폐유통의 필요성 박지원이죠. 스승과 제자 사이죠. 박지원 박제가. 자, 네 번째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 비고 영족대 홍봉안이. 자, 다섯 번째 청해 문물 수용을 강조하는 북학의를 저술했으니 박제가.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이제 그 실학자들을 다 섞어놓고 실학자들의 내용, 활동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책을 뚝뚝 줬으니 28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미출군 요즘 시기 그렇죠. 요즘 시기를 묻는 문제죠. 볼 수 있는 문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서당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림에서 김홍도의 서당이 나왔다는 한 점의 풍속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럼 풍속화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니까 조선 후기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18세기 풍속화 김홍도의 서당. 그렇죠? 이 작품은 요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서당을 묘사한 거다. 자, 요즘 나왔으니까 시기를 묻는 문제니까 끝. 조선 후기. 자, 1번 포구에서 영업하는 객주 포구 상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조선 후기 상황. 자, 두 번째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인 조선 후기 서민문화. 자, 세 번째 법주사 팔상전 앞을 거닐고 있는 승려 조선 후기 17세기. 자, 네 번째 수족권자인 관리에게 전조를 바치는 농민. 요것은 이제 수족권자인 관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족권제가 언제 폐지됩니까? 명종 때. 그렇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명종 이전에는 관리들이 그 농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수관급제 때도 직전법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명종 이전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조선 전기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는 보통 선조, 임진왜란 끝나고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전은 조선 전기니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호랑이를 소재로 해서 민화를 그리는 화가 민화는 조선 후기. 자, 됐습니다. 30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렵네요 라고 하지만 나머지가 확실하게 조선 후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딱 걸리는 거니까 이것은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30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골라봐라. 1885년입니다. 그래서 1880년대 그림 에서 1890년대로 가지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국내 수입액의 국가별 구성. 자, 국가래요. 어떤 국가냐라는 거죠. 지금 근현대사로 갑자기 넘어오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1880년대와 1890년대 상황이고 이 국가예요.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어디냐, 나는 어디냐, 가는 어디냐, 나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일단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1870년대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일본 애들이 독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80년대 가면 초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일본과 청나라 상인이
등장을 하면서 얘들끼리 미친 듯이 싸우고 있죠. 그렇죠? 우리 1890년대 가면 청일전쟁이 터지죠. 그러면서 누가 이겨버립니까? 일본이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일본 상인이 청나라 상인을 거의 몰아내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지들끼리 상권 침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상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을 수호하자라는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1번 문제. 기억번. 그러면 한번 그 가나 국가를 찾아봐야죠. 자, 1885년, 80년대에는 누가 더 많아야겠어요? 1880년대 일본과 청이 적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이 적어야죠. 가는 일본이고 나는 청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1893년이니까 93년은 이때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때 상황. 94년에 청일전쟁이 터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893년이면 일본과 청이 대등하게 상권 침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본과 청이에요. 그래서 가는 일본, 나는 청나라가 될 것 같다. 자, 기억번. 조선이 최초로 최애국 대우를 보장한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 니은번. 조선에서 주로 곡물, 금, 쇠가죽을 수입하였다. 일본이지요. 일본. 자, 디귿번. 청일전쟁 이후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한 건 누구예요? 일본이겠죠. 그런데 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나라니까 틀렸어요. 일본이 되어야죠. 자, 리을번. 양화진의 점포를 개선할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받았다. 이게 뭡니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나라, 청상인에 대한 특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번, 청나라. 맞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푸는 건데 30번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비교적 어려웠던 문제. 이 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국사에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나오냐. 그렇죠? 표가 나온다 그러면 왜 국사에서 말이나 하지 이렇게 나오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 조선 후기에 가면 인구 변동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헉하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의 그래프 뭐가 있죠? 소작쟁이, 노동쟁이.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래프가 싹 올라가는데 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풀어야지요. 그래프만한 게 없죠. 자, 31번 봅니다.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9.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정책. 자, 백동화는 지난 융희 2년 11월 말로써 일반 통용을 금지하고, 융희 2년이면 융희 순종 2년. 그렇죠? 다만 공납에 한하여 올해 12월 말기 사용을 허한다. 내년 1월부터는 결코 통용함을 금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들 마음대로 금지를 하냐 말이죠. 우리나라 돈을. 이게 뭡니까? 화폐 정리 사업이죠. 자, 언제 시행합니까? 1905년. 메가타에 의해서 백동화, 우리나라 돈을 일본 화폐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태에 따른 교환을 하죠.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을 병종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100%, 40%, 그리고 교환 불가, 이렇게. 자, 1번. 전환국 설치의 계기가 됐다. 전환국은요, 1883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돈을 찍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앞뒤가 안 맞죠? 1번이 틀렸고, 2번. 탁지부에서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탁지부에서 관리하게 했고, 진행하게 했고. 세 번째, 시행 직후 통화량이 급감하지요. 돈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공업자와 상인들이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거. 다섯 번째, 한국인 상인과 회사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렇죠?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된 거 4번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31번에 1번이 정답,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 때문에 국가의 국고채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관 필요하지, 차관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서 2년 뒤에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자료는 어느 신문의 창간사다.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하는 거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기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만으로 알고 조선만 위하서 공평히 인민에게 하릴 터 점점점 우리가 모두 업문으로 쓰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합니다.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영문판 끝났죠. 뭡니까? 독립 신문이죠. 신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19세기 말 1896년에 만들어지고 1899년에 활동 정지, 그렇죠?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고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서재필. 자, 1번. 천도교에서 발행했다. 천도교는 만세보를 발행을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열흘에 한 번씩 한성순보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관보지요. 세 번째. 신문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다. 신문지법 일본 놈들이 1907년에 만드는데 이때 탄압 받을 수가 없어요. 이때 존재하지 않는 신문이었죠. 네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고 정답 5번.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은 황성신문이죠. 그래서 황성신문에다가 을사늑약, 그렇죠? 을사늑약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규탄을 하는 것이 시일야 방송대국이고 시일야 방송대국을 실음과 동시에 일본 놈들이 정간을 시켜버리니 80일 동안 정간되기도 하였다라는 것. 3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외국인의 가상 회고록인데요. 밑줄본 건축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내가 만국평화회의 취재하러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다가 1907년 상황이죠. 대한제국의 특사의 죽음을 보게 된 것은 충격이었다. 이준 열사가 죽음을 순국합니다. 그해 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신문사에 한국으로 보내주기를 요청했고 겨울이 지나게 될 무렵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해가 가기 전 일행과 함께 전차를 타고 전차가 돌아다녔어요. 눈 덮인 황후의 무덤을 다녀오고 죽은 황후를 향한 황제의 황후가 죽었다. 명성황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게 기억이 난다. 4년 뒤 서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자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 네덜란드 헤이그 1907년 플러스 4하면 1911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서울로 왔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외국인이 왔는데 1907년부터 1911년 4년 뒤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서울의 이것저것을 둘러보면 여러 건축물을 볼 수가 있었다. 1번.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조선 총독부예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 신청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선 총독부는요, 원래 그 건물이 바로 생겨서 1910년부터 조선 총독이 임명돼가지고 통치를 한 게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경복궁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그림은 1925년 그림이에요. 그래서 1995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철거해버리는데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아무튼 조선 총독부 건물은요. 남산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통감부로 썼던 건물을 그대로 썼었어요. 그러다가 얘들이 1916년 그때 이제 준공 사업에 들어가서 공사를 계속해서 25년에 완공해서 여기에서 조선 총독부 했던 것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건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없어야 돼요. 자, 2번은 독립문이죠. 독립문은 1896년 독립문을 또 독립협회와 관련됐으니까 이때 이제 볼 수가 있었겠다라는 거죠. 3번은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석조전은 1900년, 그렇죠? 190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1909년 있었으니까 아무튼 이때 볼 수가 있었겠구나. 네 번째, 이것은 황구단이죠. 대한제국이잖아요. 대한제국에서 황구단 만들고 여기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했고 저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잖아요. 그렇죠? 황제 즉위식 1897전.
1897년. 자, 그리고 5번은 뭡니까?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은 1898년. 그래서 고딕 양식이고, 3번. 여기는,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이고, 그렇죠? 아무튼, 이때, 다 X야. 이때는 다 볼 수가 있었던 건물이다라는 거죠. 네. 힘들다. 그렇죠? 1번이 틀렸고요. 우리가 34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엄청 힘들죠. 우리가 이제 풀기가 힘든 것이다. 그래서 3점이나 줬어요.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자, 우리 민중의 통곡과 복상. 그렇죠? 누가 이제 순종의 죽음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순종의 인산일 뭡니까? 1926년 60만세 운동.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전 조선 민중의 단결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싸움을 전개하자. 당연히 순종의 인산일 날 일어났었던 1926년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요것과 관련돼서 옳은 설명을 찾아봐라. 1번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죠.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는 뭡니까? 3.1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19년 3.1운동. 세 번째,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탄압하였다. 1925년에 얘들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탄압을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거든요. 1926년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들이밀어서 탄압을 했겠죠. 3번 정답. 네 번째,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있었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다. 다섯 번째,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그 충돌, 그렇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지요. 그래서 나주, 광주 열차 안에서 우리 학생, 여학생 박기옥이 희롱당하는 것을 박준채가 보고 일본인 애들을 때렸다라는 거죠. 잘했다라는. 자, 35번. 가를 처음 실시한 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네요. 가는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제도인데요.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발해서 본래 직무를 면제하고 그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성과를 평가했다. 40세가 되면 졸업시켰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제도요? 초계문신제죠. 그래서 정조 때 시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35번엔 정조가 정답. 1번. 칠정산 내외편 세종 때 역법서지요. 달력. 자, 두 번째. 속대전을 편찬했다. 영조 때입니다. 세 번째. 어영청 인조 때지요. 인조 때 만들었어요. 오군영의 하나지요. 네 번째. 통공정책으로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했다. 신해통공이죠. 18세기 말 정조가 시행합니다. 금난정권 폐지, 그렇죠? 철폐. 자, 다섯 번째, 대동법 시행을 확대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라고 하는데 대동법은 광해군 때부터 그 숙종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니 이때 이유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조를 물어봤으니까 4번이 이 정답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36번으로 갈게요. 조금 지우고 36번 문제로 갑니다. 참, 36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은 뭡니까? 청일전쟁이 결과죠. 그래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청나라가 뭘 띄워줘요?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띄워주는데 그것이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자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은 요동반도를 반환했다. 이것이 뭡니까? 가번 1895년에 있었던 삼국간섭이죠.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친러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자, 나번 볼까요?
일본의 통제하에 있었던 중앙군 일부가 의병 진압을 위해서 지방으로 출동하자 고종은 이를 틈타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으니 이것이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기억번.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기구였죠. 총괄기구 이전입니다. 디음번.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했다. 1895년 을미사변이지요. 자, 여기에서 칠러 세력이 득세하고 났더니 일본 놈들이 이 정세를 한 번에 뒤집기 위해서 이 모든 책임을 명성황후에게 들이밀고 살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니 을미 의병이 터진단 말이죠. 그렇죠? 국모를 살해하고 니들이 을미 개혁이라의 명목하에 단발령을 시행하고 그렇죠? 못 참겠다 그러고 들고 일어나니 그렇죠? 이때 나는 어쩌란 말이요? 고종. 그렇죠? 그래서 아관파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디귿번. 친위대와 진위대가 설치되었으니 이것이 1895년에 있었던 을미 개혁이지요. 그렇죠? 자, 리을번. 고종의 국외중립선언. 국외중립선언은요, 1904년 1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렇죠? 고종 황제잖아요. 분위기 이상해요.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전쟁을 벌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외중립선언을 했는데 바로 2월 달에 무효화 돼버리죠. 자, 니은 디귿번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37번 문제로 가볼까요? 3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됐고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족혁명당은 다른 단체들과 연합해서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결성하였고요. 이제 1937년 상황. 자, 이듬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부대를 조직했으니 이것이 조선의용대다라는 거지요. 김원봉 조선의용대 1938년. 자,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봐라. 1번.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 조선혁명군이지요. 조선혁명군. 그래서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뭡니까?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했죠. 그래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자, 두 번째 영릉가 전투. 이것도 조선혁명군, 방금 설명을 드렸죠. 1932년 전투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서 자유시로 이동했으니 대한 독립군단이죠. 자유시참변 1921년에 자유시참변을 겪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우리 연합 독립군 부대지요. 자, 네 번째,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단체였다라는 것이 조선의용대입니다. 이상하게 이 문구가 잘 나오니까 이 문구 체크 잘 해두세요. 조선의용대 시험 낼 때 꼭 이 문장을 시험 문제 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중국 호로군과 함께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했으니 이것은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하고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자, 됐습니다. 3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시에서 나타난 패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 자, 흥선대원군이 이 패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전정의 문란 때문에 이걸 시정하자.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 측량 사업을 다시 하고, 그리고 군포의 문란, 그렇죠. 군역의 문란 때문에 호포제를 시행하죠. 그래서 양반도 군포를 내라라는 것이고,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시행하죠. 그래서 믿음직한 사인을 박는 거죠. 지역 유지가 환곡을 관리해라 이렇게. 자, 빌려주고 빌리는 건 양쪽에서 다 해야지 억지로 강제하면 불편이 오네. 온 땅을 통틀어도 고개말 저을 뿔 빌리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봄철에 벌레 먹은 쌀 받고도 가을에 온전한 쌀 두 말을
바쳐야 된다. 뭐 100배죠. 그렇죠? 2배, 100%. 2배 이윤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환곡의 문란이잖아요. 왜 내가 이런 썰을 받아 먹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똑같은 거를 2배씩이나 갚아야 되느냐. 자, 1번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일을 가지고 사창제를 시행해서 환곡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호포제. 호포제는 군역에 대한 문란, 군역 문란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 환곡이고, 세 번째 만동묘를 철폐했다. 왕권강 책입니다. 4대 관계를 조금 청산을 조금씩 해보자 뭐 이런 의미겠죠. 네 번째 당백전을 발행했으니 이것은 뭡니까? 왕권 강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한 제도지요. 다섯 번째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전정 땅에 대한 세금이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보면요. 황당하죠? 뭐가 황당해요? 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으시면 이거 뭐야? 뭐 찍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도 봐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서 다 주장들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순서 맞추기네요. 순서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미국은 본래 우리가 모르는 나라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연히 남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이렇게 하면 어쩔 것이냐라는 거지요. 이건 뭡니까? 1880년대 조선 책략이 유포된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뭐 개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위정척사 사상이지요. 나번. 자, 그래서 영남만인소잖아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자, 나번 양예화가 오늘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롱보다 더 심하다. 전학개선 안으로부터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 사학이라고 하면 뭡니까? 서학 천주교. 무리를 잡아배게 하시고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1860년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양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통상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상 반대 운동이었다라죠. 우리하고 통상 좀 해줘라는 움직임이 많았을 때가 1860년대. 자, 답은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거나 실은 양적이다. 외양일체론이잖아요. 그렇죠?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절대 강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870년대, 1875년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자. 우리가 개항을 해야 된다.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통상 반대, 그리고 개항 반대, 그리고 개화 반대죠. 그래서 다 4번이 있죠.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4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40번.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봐라. 조선 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이 없다. 왜?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정치적 생활이 없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지금 일제강점기구나.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것이 제1의 원인인데,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이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에서 일본 놈들이 여기까지만 독립운동해라 라는 거죠. 정치활동해라 라는 건데, 이 안에서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뭡니까? 친일을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족주의자인데 타협적 민족주의에 어디에 타협을 하겠다? 일본에.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 기회주의자, 자치론자, 이 자치운동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이것이 이제 1920년대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하는 거죠. 신간회를 해소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1931년, 신간회는 1931년에 해소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신간회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국외 독립 운동 기지 건설이 시작됐다. 이것은
1910년 이후지요. 1910년 직후에 이렇게 이제 저 만주나 연해주 이런 데서 이제 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것은 언제라고요? 1920년대죠.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것은 1919년입니다. 이것은 1925년 정도, 그렇죠? 중반이니까. 네 번째, 자치론이 확산돼서 민족주의 계열이 분화했다. 그렇죠? 이것이 정답. 5번, 노동이네요. 그렇죠?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조선 노동이면 24년, 노동이면 분화가 됐으니까 27년. 그렇죠? 그래서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 지금 이 노동운동은 이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얘들끼리는 뭡니까? 노동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친일하자 뭐런 이런 쪽으로 민족주의의 자치론자들이라 노동운동과는 상관이 없다. 자, 41번. 밑줄은 이 시기의 문화학의 동향으로 적절한 것.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이 시기는 1920년대 시기죠. 다양한 문화의 사조가 등장했는데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민족적이고 저한적인 작품도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시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영훈의 님의 충묵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1920년대 상황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는 이제 순수문학, 그리고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문학이나 그 민족적 문학, 1940년대 가면 뭐 친일 문학 이렇게 되는데 1920년대는 1919년 그 만세 3.1운동이 있으면서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유입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장르들이 1920년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1번 윤동주의 서시가 발표되었다. 1941년 윤동주의 서시. 원각사에서 은색의 1908년 원각사.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무정을 연재한 것은 1910년대입니다. 1917년. 자, 네 번째, 최남선에게서 소년에게 신체의 시. 그렇죠? 1908년. 자, 다섯 번째, 경향파, 신경파 작가들이 카프를 결성했는데 1925년. 그래서 사회주의 계, 그렇죠?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문학 작품. 자, 42번으로 갑니다. 밑줄근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에 따른 긴장 완화의 국제정세 속에서 1972년 대한 십자사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북한에 제의했고, 그리고 1972년 7월 달에는 남북한이 비밀 접촉을 거쳐서 공동성명 뭡니까?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얘기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지요. 자, 1번.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였다. 1991년이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노태우 정부. 두 번째,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세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노태우 정부잖아요. 4번, 개성공단 조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본 것은 2000년에 합의 봐요. 그리고 개성공단 건설은 2002년에 건설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찌됐건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 다섯 번째,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은 정확하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박정희 정부. 자, 우리가 43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한국국민당을 조직해서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는 조소왕, 지청천 등과 함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을 결성했는데 이후 일어난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을 각각 해산하고 김구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통합당을 만드니 그것이 뭡니까? 한국독립당을 결성합니다. 자,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충칭에 정착을 했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후 어떤 상황이냐? 충칭의 정부죠. 충칭으로 이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래서 1940년대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이 상황을 찾아보자. 기억번. 임정의 1940년대 이후 상황.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편되었다. 2차
개헌에 의해서 1925년이니까 이 이전 상황이잖아요. 답이 될 수 없고. 니은번. 의열투쟁을 전개하고자 한인애국단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이 이전 상황이죠.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자, 디귿번.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광령은 1941년에 조소왕의 삼균주의죠. 리을번. 치청촌 총사령관과 한국광복군을 1940년 충칭에서 창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번 5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4번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내가 10살 되었을 때 일인데 아버지는 김이라는 양반에게 수십 원을 건네주고 나를 보통학교에 입학시켜 주셨다. 일제강점기. 나는 하늘을 오른 기분이었는데 이제 겨우 백정의 생활에서 빠져나와 백정! 인간 생활로 됐는데 그 아래에 생도들은 나를 가리켜 백정이라 욕하고 주먹을 쳐들고 수백 명의 생도에서 매일 수시간씩 입에 담을 수 없는 학대와 모욕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일제강점기 때 그 평등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백정이냐라는 거지요. 안 된다. 뭡니까? 1920년대 시행된 형평운동이죠. 그래서 1923년 진주에서 이학찬이 조선 형평사를 만들고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1번 형평운동의 배경은 1번이 정답. 2번 교육입국조서의 내용.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 고종이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 이후에 각종 학교들 한성사범학교, 실업학교 이런 각종 학교들이 소학교나 다 만들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신흥무관학교의 교육 내용을 분석을 한다. 신민회지요. 신흥무관학교, 신민회.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전개의 과정을 알아본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1922년에 20년에 조선교육회가 추진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운동이니까 형평운동과는 또 거리가 있고. 다섯 번째, 언론기관의 문맹퇴치운동을 운동 지원활동을 조사한다. 이거 뭐예요?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뭡니까? 농촌계몽운동. 농촌계몽운동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단 44번에 1번이 정답이고 동아일보의 부나로드 운동 그리고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이었었죠. 그래서 1930년대 전반에 이 글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촌으로 뛰어가서 우리가 가르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그것이 1930년대 초반에 농촌 계몽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45번. 자, 가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흥사단 창립 100주년 기념 우표인데요. 우표의 인물, 우표 속 인물은 안창호 선생이죠. 그렇죠. 안창호 선생은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딱딱 집어넣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몰라요. 이거 대놓고 힌트를 주는 건데 흥사단. 자, 안창호는 국권이 피탈되자 해외에 사는 교민들이 현실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교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을 설립했다.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했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활동 많이 하셨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국 그리고 또 1920년대 중국 할 것 없이 막 다 돌아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자,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였다. 뭐 신민회 그리고 뭐 대성학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민회에 참여했고 대성학교에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평양에 대성학교를 만들면서 실력 양성을 하자라고 운동을 하신 분이 안창호. 자, 두 번째,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그렇죠? 신민회 조직 안창호, 양기탁 공화정책
자, 3번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육성했으니 1908년 평양의 대성학교. 자, 네 번째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축성회는 1926년에서 어찌되면 뭡니까 중국의 국공학자의 충격을 받아서 그렇죠.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북경 축성회. 자, 다섯 번째 국민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새로운 정부 수립은 창조파입니다. 창조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투쟁론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채원 선생은 뭡니까? 개조파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개조파 노선은 뭐예요? 외교 독립론입니다. 그래서 외교 쪽으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교 독립론이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 5번이 정답. 46번 문제로 갑니다. 가나 장면이 있었던 시기 사실로 옳은 것 찾아보자. 자, 가는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에는 반대하는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소련의 입장이고, 그렇죠? 우리의 주장은 1차 위원회 때와 같다. 임시정부 모든 정치를 참여시켜야 된다. 미국 입장, 그렇죠? 국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1947년 1차 때가 아니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죠. 역시 이것도 결렬이 돼버리긴 하지만, 자, 나번 보시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를 치르는구만.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 궁금하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보통선거인 50총선거죠. 자,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자, 1번.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전국회 활동이지요.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친일파를 청산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2번 조선건국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전 상황이고. 자, 3번 김구 등이 남북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3번 1948년 4월 달에 그렇죠?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되는데, 자, 이때 들어가죠.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남한만의 총선과 반대 운동이죠. 네 번째, 여운형 등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했으니 1946년 7월 달부터 활동을 했었고 47년까지 활동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조직은 46년 이전 상황 틀렸고. 5번, 이승만이 정읍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으니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고 6월 달에 이렇게 되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47번 문제 갈게요. 지우고 갑시다. 47번. 판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47번. 이쁘게 판서를 해야 되는데. 자, 가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가 헌법 뭐냐라는 거죠. 자, 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 국회가 있네요. 자, 53조 대통령은 부통령제가 있었고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서 각각 선거한다.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아요. 직선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52년 발췌 개헌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헌법 2호잖아요. 그래서 1차 개헌 내용이 이 헌법 2호입니다. 아이고, 분필이. 자, 나번 볼게요. 언제 헌법이냐라는 거죠.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거리될 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요. 붙이게 보니까 이 헌법을 공포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55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 3호 그러면 2차 개헌이라고 하는 거니까 1954년 4.4.5 입개헌이다라는 거죠. 자, 헌법. 자, 그래서 직선제고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온 헌법, 이렇게 돼서 나온 헌법. 자, 기억번. 6.25 전쟁 중에 공포되었다. 당연하지요. 발췌개헌 피난국회에서 합니다. 자, 니은번. 정부 형태를 내각 책임제로 규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렇죠? 내각 책임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는 2공화국 되니까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디귿번.
초대 대통령이 취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철폐했잖아요. 붙이게 보니까 없어졌어요. 초대 대통령만. 리을 1. 계엄하에서 국회의원은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발췌기원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이 정답이지요. 자, 됐습니다. 48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다음 취임사와 함께 출범한 정부 시기사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외환 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당시가 지금 외환 위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여야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위협을 일으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목기에 나섰고 조금 이따 이제 갚을 거다라는 얘기죠.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1번. 금융실명제 1993년에 있었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고요. 자, 두 번째.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1982년에 있었습니다. 유아전 정책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했고요. 세 번째.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시행된 것은 1949년에 지방자치법은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초라고 하니까 최초 시행은 1952년으로 보셔야 돼요. 52년에 법을 만들고 시행은 이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초로 시행.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최초 시행보다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라는 얘기를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와요. 전면 시행은 김영삼 정부에서 합니다. 1995년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봐두시고요. 네 번째, 남북정상 최초로 개최되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때지요. 다섯 번째, 3당 합당을 통해서 여소야대를 극복하려고 했었던 건 1990년 노태우 정부예요. 결국에 합당을 합니다. 그렇죠? 자, 49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에서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을 옳지 않은 것. 자, 1인당 국민총생산이 1960년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수출액은요. 1960년대, 그래서 70년에 가니까 100만 달러죠. 8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와, 그렇죠? 당시가 1962년에서 70년 사이니까 누구 때입니까? 62년에서 70년 박정희 정부고 당시에 경제 성장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1차 경제 개발이 62년부터 그렇죠? 2차 경제 개발은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7년부터 71년까지 새마을 운동이 있었을 때 2차 개발. 그래서 66년 지금 보면 1차, 2차 개발 과정 중에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1번 저고가 정책이 추진되었죠. 저임금 저고가 박정희 정부. 자, 두 번째, 소득의 광부가 파견되었다. 1963년, 그래서 1960년대 외환 벌이. 세 번째, 건설업의 중동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인데, 1970년대입니다. 지금 분명히 그래프에서 62년에서 70년까지라고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70년대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틀렸어요. 정답. 네 번째, 한국 경제 대외 의존도가 심해되었다. 1965년 뭐였죠? 한일협정.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상황이니까 맞고요. 다섯 번째, 경공업 제품은 수출로 수출 증가했다. 그렇죠? 지금 1, 2차 산업과정. 그래서 이때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위주, 수출 국가 주도,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이었죠. 그래서 5번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죠? 3번이 정답. 5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사건에서 제기된 구호로 옳은 걸 찾아보자.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40년이래요. 희망찬 민주국가를 위해 거부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데요. 국가의 미래요. 소망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지켜놓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고 했었고 이 국민의 분노가 뭔지 보여주겠다. 그 아랫줄에서 두 번째, 국민의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 호원 조치. 뭡니까 이거? 이 정도 나왔으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알고 계시겠죠? 자, 1번 부정선거 없는 책임자를 즉시 처벌하라. 뭐랑 관계 있습니까?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자, 두 번째, 명분 없는 개혁령을 즉각 철폐해라.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었고, 세 번째, 사죄와 배상 없는 경제협력이 웬 말이냐? 이건 뭐야? 아까 이쪽에서 본 것과 비슷한데 1965년 뭡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그래서 굴욕 외교라고 단정 지은 학생들 6.3 항쟁이 이때 일어난 얘기고, 네 번째, 국민 합의 배신은 호원 주장. 철회하라 호원 철폐. 그쵸? 이 정답. 자, 다섯 번째, 긴급조치 철폐하고 민주 인사 석방해라. 긴급조치, 1972년 유신헌법, 유신철폐, 이런 내용.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박정희 정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21회는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길기도 하고, 그렇죠?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21회짜리 다 공부를 했고요. 자, 기출문제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기출문제는 한번 냈으면 언젠간 다시 또 그 자료가 또 나오고, 그렇죠? 버리진 않아요. 언젠가 다시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다 안다라는 자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도 분명히 모르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모르는 걸 잡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강의 다 들으시고, 바로,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이론을 다시 쳐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잘 하시고요. 시험을 보시겠죠? 시험 보실 때, 엄청나게 잘 보고, 제가 끝까지 도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드려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정리 잘 하시고, 이번 시험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고, 이번 시간에 수업 듣는다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